안녕하십니까. 정말 근사한 안과 안성형 의사 윤선희입니다. 안검 하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검 하수란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윗 눈꺼풀이 처지고 눈꺼풀 틈새가 작아진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눈동자에서 이 위쪽에 있는 피부 이 부분을 윗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용어로는 상안검이라고 하고요. 이 상안검이 눈을 감을 때, 뜰 때 덮어주는 안구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이 상안검이 위로 떠질 때 만족스럽게 떠지지 않음으로써 이 사이 틈새 상안검과 아래쪽 눈꺼풀 사이가 작아진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안구는 요만큼이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이 왜 눈을 뜨느냐? 보기 위해서 눈을 뜨는 거죠. 보려면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안검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상안검이 위로 잘 못 올라감으로써 이 폭이 굉장히 작아져 있는 건데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태어날 때 눈이 작은 친구를 안검 하수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눈이 좀 작은 동양인들은 전부 안검 하수냐, 눈이 큰 서양인들은 전부 안검 하수가 아니냐, 이건 아니고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즉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고 덮이는 정도를 우리가 정상 정도가 있겠지요. 뭘 보고 판단하느냐면 검은 눈동자가 원래 이만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덮여 있고 이 중심부에 동공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는 센터죠. 그 부분이 이렇게 덮여 있는데, 즉 동공이 반 이상 가려 있어서 빛이 들어가서 볼 수 없는 상태, 이 정도를 안검 하수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상안검이 위쪽으로 들려 올라가는 데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신체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 이 피부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가리는 경우거나, 즉 노화이거나,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뭔지에 따라서 수술하는 치료 방법도 다르고 안검 하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정상인은 그러면 이 눈동자가 어느 정도까지를 정상으로 보는지 그 기준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눈동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눈이 떠지면 이렇게 커지는데 너무 많이 이렇게 커지면 이것도 비정상이거든요. 토안이라고 그래서 토끼 눈처럼 이렇게 커지는 경우도 병이에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랄지 안구가 돌출하는 분들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흰자위가 다 드러날 정도로 토안이 되면 그것도 병이고요. 그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고, 약간은 덮여야 돼요. 이 정도까지가, 여기에서 까만 동자에서 여기 덮이는 이게 1에서 2mm 정도는 덮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덮여서 이 원래 까만 동자의 크기가 10mm 정도인데요. 여기 2mm를 넘어서서 거의 10mm 다 덮을 수도 있지요. 너무 심한 분들은. 그래서 그 정도
거를 보고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된다. 아, 이거는 정상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요.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사진 제 환자분인데 젊은 남성분이지만 동공이 거의 다 가려 있지요. 가려 있고 이럼으로써 빛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가 2차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안검하수를 왜 수술을 해주고 치료를 해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냐? 1번, 외모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조금 매서워 보이잖아요. 눈이 이렇게 까만 동자가 어느 정도 보이면, 이렇게 보이면 훨씬 부드러운 인상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좀 가림으로써 매서운 인상, 오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덮여 있으면 졸린다. 왜 항상 눈을 떠라? 왜 졸고 있노? 왜 자냐?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죠. 그리고 여기 동공부가 가리니까 보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이 눈썹을 굉장히 치켜뜬답니다. 그래서 정상 위치보다 굉장히 올라가서 항상 눈썹이 저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세요 제가 하면 눈썹을 쫙 올리세요. 눈을 뜨는 게 아니고 눈썹이 올라감으로써 여기를 좀 올리려고 하는 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적응해온 과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눈썹을 올리고 또 하나 올릴 수 있는 게 있죠. 이마. 그래서 이 이마 쪽에 주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리고 눈썹 있는 여기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눈썹을 많이 씀으로써 이러한 외관적인 모습에서도 안검하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외모적인 것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 신체에서 기능적으로 빛이 안 들어감으로써 잘 안 보이니까 시력 발달, 이런 부분들에 특히 어린 시절부터 안검하수가 있는 친구들은 시력 발달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태어나서부터 안검하수가 있는 아기들은 그래서 일찍 시력 발달을 돕기 위해서 일찍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만 문제가 이렇게 드는 경우가 아니고 이 아래쪽에서도 빛이 안 들어오니까 빛을 이렇게 밑에 오는 빛을 보기 위해서 턱을 이렇게 들고 보는 그런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기기 때문에 안검하수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안검하수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그 눈의 구조, 안의 구조, 과연 어떤 구조라서 눈이 안 떠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검의 구조를, 해부학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눈이 옆에서 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안에 이게 큰 안구고요. 안구가 있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눈을 뜨게 하는 내 눈의 중요한 요소인 눈꺼풀입니다. 이 피부, 상안검이죠. 상안검, 윗 눈꺼풀이라고 하는 부위가 여기인데요. 거기 안을 딱 절단해서 보면 이런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부분이 눈을 뜰 때 올라가야 여기가 동공이에요. 빛이 들어오는. 이 부분이 확보가 됐죠. 그러기 위해서 감을 때는 닫히고 들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 당겨야 되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붉은색의 근육이 있어요. 즉 안구와 안와라고 하는 이 뼈로 되어 있는 요 사이에 지나가는 많은 구조물 중에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 눈꺼풀
올림근이라고 하는데요. 눈꺼풀을 올리는 근육이죠. 그죠? 이 근육이 어떻게 당기느냐. 이 근육은 붉은색이거든요. 그 붉은색의 근육이 앞으로 오면서 이 딱딱한 요 건판이라고 하는 눈꺼풀의 중심부에 좀 딱딱한 판이 있어요. 건판. 이 건판 부위를 이 근육이 당겨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판 쪽에 이 하얗게 이런 색깔의 조직이 들러붙어 있죠. 이거는 붉은색이 아니라서 이거는 눈꺼풀 올림근 널힘줄, 좀 어려운데요. 건막, 일종의 막이에요. 막. 얇은 막으로, 이 근육도 별로 안 큰데 이거는 더 얇은 막으로, 하얗게 보이는 막으로 바뀌면서 이 건판에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주변 조직에. 그래서 이런 거미발처럼 이래가지고 눈을 뜨자 이러면 착 당겨 올려서 눈꺼풀이 위로 올라가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이 상안검이 가려서 빛이 못 들어갑니다 했듯이, 가리는데 제일 중요한 원인은 이 피부도 아니고 뭘까요? 바로 이 근육, 눈꺼풀 올림근과 눈꺼풀 올림근 널힘줄, 즉 건막이라고 하는데요. 근막이라고도 하고요.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두 구조물이 뭔가 기능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왜 기능이 떨어질까? 그거를 살펴보니 이 눈꺼풀 올림근에 분포하는, 우리는 다 근육이 수축을 하려면 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수축을 합니다. 이 근육에 분포한 신경은 뇌신경이에요. 머리에서 나오는 12개의 뇌신경 중에 네 번째, 눈으로 오는 활차신경이라고 있어요. 활차신경. 이런 도르래 같은 구조물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활차신경이 이렇게 여러 개 분지하면서 이 눈꺼풀 올림근에 분포를 하는데, 뇌에서 눈을 뜨자 하면 이 신경을 통해서 신호가 감으로써 수축을 해서 당겨 올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 근육에 오는 경로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이 안검하수가 오겠죠. 그런데 별 문제 없어도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다 이 근육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런 팔 근육도 살이 빠지듯이 노화가 되면 이 근육도 양이 줄어들거나, 오래 쓰게 되면 노화가 옵니다. 이 근육이나 근막도 노화가 오면 자꾸 쓰다가 어딘가에 혈액순환이 조금 안 좋다든지 하면 이런 근막이 찢어지거나, 굉장히 또 여기가 짧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근막이 여기까지만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당겨도 이 부분이 잘 못 올라오겠죠. 우리가 시소를 탈 때 이렇게 여기에 중앙이 있고, 여기 사람이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앉는데, 여기에 앉는 거하고 여기에 앉는 거하고 어디에 있을 때 더 상대가 탁 올라가죠? 앞에 있으면 힘이 좀 더 많이, 여기서 당길 때 힘이 좀 더 많이 들어가요. 뒤로 가면 힘이 약하죠. 그렇듯이 이 근육이 짧으면 짧을수록 힘이 당겨도 여기가 잘 못 올라와요. 그런 원리로 근육이 짧은 분들, 눈꺼풀 올림근의 널힘줄이나 이 부분이 좀 짧은 분들은 또 잘 못 당겨서 안검하수가 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눈꺼풀 올림근 말고 또 하나의 근육이 있어요. 이거는 좀 역할은 작은데 뮬러근이라고 있어요. 뮬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근육인데요. 이 근육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여기에 있죠. 이 근육도 굉장히 얇아요. 둘이 거의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뮬러근은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분포해 있어요. 교감신경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눈을 떠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눈 뜨면 이 긴장하거나 이럴 때 교감신경이 흥분을 해서 눈이 커지잖아요. 이 친구가 그럴 때 역할을 하죠. 더 당겨라. 이래서 이렇게 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뮬러근과 눈꺼풀 올림근의 근막 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거나 이 근육을 조절하는 이런 신경들의 문제가 있을 때 안검하수가 올 수 있다 하는 게 제 1번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화라고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이런 부분들이 힘이 좀 빠져요. 우리가 많이 근육을 너무 오래 이렇게 쓰다가 보면 이 친구들이 좀 늘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늘어져 있으면 여기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늘어졌다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당겨도 힘이 쭉 끝까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화가 이 눈이 잘 안 떠져요. 어르신들 눈을 뜨세요 하면 이 정도밖에 못 뜨시고 이게 잘 안 올라가는 이유가 요거의 노화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피부가 이렇게 늘어져서 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원인이 많을 때 만약에 이 근육의 기능은 괜찮고 나이가 들면서 이 피부나 이 부분만 늘어진 경우는 여기 잘라주면 되죠. 이만큼 잘라내고 당겨 올리면 원래대로 이 정도로 이렇게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게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고 또 많이 처짐으로써 여기 눈썹이 있잖아요. 이 눈썹의 방향이 눈 아래쪽으로 스치게 됩니다. 눈을 끄고 감을 때. 그래서 눈을 자극하고 이런 불편함도 많이 호소하세요. 앞에 그럼 눈 건강이 눈에 요 바로 앞에 많이 흠집도 생기고 여기가 많이 힘들어하고 보이는 시력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이 경우에 만약에 이 기능이 떨어진 경우는 이 판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쌍꺼풀 여기 이렇게 나이 들어서 여기 처진 부분 이거 없앤다고 해서 눈이 잘 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요 기능을 상승시켜주는 그거를 흔히 눈매 교정이라고 눈매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매섭거나 졸린 눈에서 똘똘한 눈매 좀 똘똘하게 부드러운 눈매로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눈매 교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늘어진 부분을 좀 짱짱하게 해주는 그런 식으로 수술을 할 때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원인 자체가 안쪽에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선천성으로 우리가 흔히 부모가 안검하수라고 그래서 자녀가 유전이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유전되지는 않고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한 부분에 돌연변이가 생겼거나 이래서 오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이 돌연변이는 유전자가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성염색체의 어떤 놓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유전되는 거는 아니라고 봐지니까 자녀분이 그렇다고 내 잘못이야 이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돌연변이성으로 생길 수가 있죠. 물론 이런 근육들이 약화돼서 안검하수가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 중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런 부분들이 노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경우에 노화뿐만이 아니고 어떤 자극, 이 약화시키는 자극이 있어요. 뭐냐면 요 앞에 이 각막 앞에 우리가 렌즈,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덮어서 쓰거든요. 콘택트 렌즈가 눈에 이쪽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쓰는 경우. 특히 하드렌즈. 하드렌즈는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데 자극을 많이 줘서 안검 하수가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드렌즈를 오래 쓰신 분들. 하드렌즈가 장점이 많지만 안검 하수에는 조금 오히려 악화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이 없어서 여기에 의안을 넣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의안을 착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런 자극을 줌으로써 안검 하수가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의안 착용자들. 그리고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했을 때 수술 후에 안검 하수 눈이 축 처졌어요 하는 분들 많으세요. 수술하고 때 뭐 이런 근육을 건드려서 그런 게 아니고 요 앞에 개검기 눈을 크게 떠야 이쪽으로 이 렌즈를 안에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눈을 크게 이렇게 벌려놓는 개검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누르고 하면 끼우면서 이런 데 조금 자극이 감으로써 원래 약화된 근육들이 좀 더 자극을 받음으로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한 후에 안검 하수가 올 수도 있습니다.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육에 이상이 있는 질환이 있어요. 중증 근무력증. 중증 근무력증이라고 근육이 전신을 침범하는 질환인데 요 작은 소근육에도 오기 때문에 여기에도 신경 전달 물질,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상의 어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달이 안 됨으로써 수축을 못 해요. 그래서 특히 굉장히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이런 분들은 근육 자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해서 그닥 효과적이거나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뇌를 침범하는 종양, 이런 신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양, 이런 경우도 안검 하수가 올 수도 있고요. 교감신경을 침범하는 그 폐암에서 오는 폐암의 호너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이 겨드랑이 쪽에 중추신경 폐암이 뒤쪽에 척추 쪽으로 해서 갔을 때 이 땀도 안 나면서 안검 하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 교감신경이 암세포에 의해서 이렇게 압박을 받음으로써 이 뮬러근이 장애를 받음으로 안검 하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질환하고 연관된 경우도 많고 단지 이 부분의 노화로 인해서 국소적으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제가 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안검 하수의 원인 말씀드리면 선천성으로 생길 때는 유전은 아니다. 그리고 돌연변이하고로 생기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선천성으로 근육이 약해서 눈꺼풀이 처지는 경우가 있고 또 마르크스 건 턱 증후군이라는 일종의 어떤 여러 가지 소견이 같이 나오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눈꺼풀 틈새 축소 증후군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질환이 있습니다. 후천성으로 생기는 경우는 노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윗 눈꺼풀 올림근, 널힘줄, 즉 건막의 노화로 인해서 그 근육이 눈꺼풀이 잘 당겨 올라가질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 부분에 외상이 왔을 때 하드렌즈나 백내장, 녹내장 수술 후 굉장히 큰 외상이 아니래도 서서히 외상이 와도 생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안구가 굉장히 돌출하신 분들은 그 근육들이 2차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또 안검하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근육에 분포하는 뇌신경, 제4뇌신경, 활차신경에 어떤 손상을 받았을 경우, 그리고 중증, 근무력증 등 신경과 근육을 침범하는 질환 등이 있을 때 안검하수가 생기는데요. 대부분은 나이가 들면서 노화 때문에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